먼저 오늘 보도본부 사회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이나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CNN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에 재판받지 않겠다. 재판 보이콧에 이어서요.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회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CNN이 제기한 의혹.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CNN 인터넷판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서 불이 계속 켜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절염과 영양 부족을 앓고 있지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CNN에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건넨 건 영국에 있는 MH그룹이라는 국제법 자문회사입니다. 이 MH그룹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달 전부터 영국 인권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에 이어 인권 침해설까지 준비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비교적 나은 처우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MH그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H그룹 측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도 CNN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CNN의 단독 보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름 아닌 CNN 방송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국내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전략이다. 초강수 또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또 오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핵심 이슈들을 아주 날카롭게 풀어주시는 우리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강 기자. 네. 오늘 사실 이 CNN 보도가요. 아침부터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 데스크 팀은 또 다른 뒷얘기들을 취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선 이 기본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CNN이 이때 관련 문건을 입수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으로부터 인권 침해 주장이 담긴 문건을 입수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국제법무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네. 국제법무팀이 MH그룹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건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등 통증을 비롯해서 병을 앓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앓고 있고 콩팥을 비롯해서 신체 기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면서 사실상 한국 법무부로부터 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CNN이 보도했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문을 열면서 속보가 잠시 후에 전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느냐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청와대가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처음 속보 한번 볼까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분의 이력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이 얘기를 나누고 갈까요? 아니면 저희가 또 김희수 또 이 논란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 있는데 먼저 노영희 변호사 잠깐 코멘트를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법원장도 사실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를 거쳤던 분인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제 지명이 물론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이념적으로 너무 진보적인 분들이 사법부에 많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이 가입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인권 쪽에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현재 그 재판관을 지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이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집중해서 본 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뭐 나머지 분들 거론되었던 분들은 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은 더 정통파 법관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예. 대법원 연구관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를 여러 요직을 다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잘하셔야겠죠.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근데 아마도 이제 이념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자,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 헌법재판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 어떻게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될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또 뒤에 좀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죠. 자, 국제법무팀 아까 강병규 기자가 얘기했어요. 국제법무팀인데 그러니까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MH그룹이라는 것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대체 MH그룹이 어디지 하실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저도 처음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좀 유명한 사람을 변호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누굴 변호했습니까? 일단은 독재자로 유명했던 리비아의 카다피의 둘째 아들이죠.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8월부터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단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가 미샤나 후세니운이라는 이제 그 정치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딴 여성입니다. 호세니운이라는 여성이군요. 네, 호세니운이라는 예. 여성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라고 합니다. 로드니 딕슨. 네,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CNN 통해서 보도가 알려졌지만 가디언지에도 이 딕슨 변호사가 뭔가 이제 기고를 하면서 알려진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딕슨 변호사는 또 알아보니까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영국 변호사인데 여기에 왕실 변호사 자격까지 있어서 영국 왕실 변호사. 네, 이게 뭐 여왕에게 직접 자격증을 받는 그런 변호사인데 상당히 좀 자격을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국제법무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법무팀이 MH그룹이라는 곳이다. 그런데 MH그룹 내에서 로드니 딕슨이라는 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변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 네. 로드니 딕슨이라는 이분도 사실 저는 또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해하실 생소하실 텐데 겁니다. 그 소개된 거 블로그인가요? 그 화면에 보니까 로드니 딕슨 변호사 옆에 QC라는 영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QC 지금 보이시죠, 시청자 예. 여러분? 저거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저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건너서 영국의 그 변호사, 제 지인이 아는 영국 변호사에게 좀 물어봤는데 영국까지 오늘 전화했어요.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네. 이게 좀 물어봐달라라고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합니다, 강병규 기자. 네, 물어보니까 이제 퀸즈 카운슬이라는 게 뭐 아까도 노은지 기자가 설명했지만 왕실 변호사 그 자격이라는 건데 이게 영국에는 두 가지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구두 법정에서 직접 나가서 이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로드니 닉슨은 이제 퀸즈 카운슬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이 이제 법정에서 나가서 변호하는 변호사 중에 가장 최고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QC라는 급이라고 게 합니다. 예. 퀸스 카운실의 약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 QC라는 마크가 붙으면 이 사람은 법정에 나가서 변호하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 직급이다, 최고 자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었거든요. 네. 이제 로펌으로 따지면 시니어 파트너, 그러니까 뭐 상당 최고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고 보이는 그런 직급인데 자문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한 시간에 최소 1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정말 최고로 따지면 그렇군요. 한 시간에 372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내야 하는 네. 상당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치 데스크 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또 취재하고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MH그룹이요, 국내 한 일간지에 광고를 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저희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렇죠?
네, 노은지 기자가 설명해 줄까요? 저 어떤 신문 광고였습니까? 네, 국내 일간지의 광고였는데 이게 네. 저기에도 보면 일단 뭐 인권 유린 이런 게 등장을 하죠. 불법적 구금민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 조사에 착수한다. 우리가 예.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게 8월에 일간지 전면에 등장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네. 이게 좀 활동 시작한 거를 좀 많이 미리 알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로드니 딕슨 변호사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거기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쵸? MH 그룹이라는 네. 것도 등장하고 실제로 뭐 대표의 이름이라든지 로드니 딕슨 변호사의 이름 같은 것들도 저 광고 안에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로드니 딕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지지자들이 구금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지인과 가족과 측근들의 어떤 요청을 받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짚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더럽고 차가운 방에서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을 이제 CNN이 보도한 거죠. MH 그룹의 문건을 입수해서 한 건데 도대체 그건 진실인 건지, 서울구치소 우리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지 좀 짚어야 될 게 참 많은데요. 속도를 좀 내보죠. 노영현 변호사님, 그러면 이 국제법무팀이라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는데 이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선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임하진 않았겠죠. 아.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탄핵 재판 때에 동참했던 변호사들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과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도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이슈를 잘 만들어내는 이 로펌으로 이 회사를 선택을 해서 요청했던 것으로 지금 아는데 아마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아, 잠깐만요. 국제법무팀의 로드니 딕슨이나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봐왔던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평우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원래 한국에서 변호사협회 회장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국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바로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죠. 예, 네, 김평우 그래서 변호사. 저분이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이 국제 관계와 관련된 인맥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이용해서 아마도 가장 적절한 인물로 저분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 지금도 미국에 네, 있어요? 미국을 돌면서 아. 탄핵의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권적으로 좀 유린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특강을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국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중간 조율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처럼 저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내용은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 정치 데스크팀이 또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거죠.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CNN 지금 보도 내용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CNN 보도 하루 전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와 이 로드니 딕슨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여기서 로드니 딕슨이 지금까지 저는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로 희귀병을 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 네, 그런 어떤 내용을 병이요? 외신에다 인터뷰를 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신의 드문 질환인 에디슨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부신이라는 데가요.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콩팥 있잖아요. 콩팥 위에 있는 작은 장기를 일컫는 말이죠. 부신이.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어떤 질병인지 저도 찾아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부신 피질에서 말씀하신 그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이게 코르티솔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르티솔이 적게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병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그리고 식욕부진 등을 좀 앓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면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이라고도 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이라는 건데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들으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좀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 예.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예,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강병규 기자 얘기가 바로 박근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에디슨 병이라는 게 흔한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희귀 질환인 것 같고 그런데 노은지 기자가 보기에는 이 에디슨 병이 그동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앓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었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청와대 그리고 출입해서 잘 알 것 순방도 같아요. 같이 이제 예. 뭐 이렇게 제가 순방도 같이 다녔었는데 이런 지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현직 대통령의 건강은 사실 1급 기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 중인데 병이 있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박근영 그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 만성 질환입니다. 희귀고 이게 뭐 완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릴 때부터 알아온 지병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병이 있다는 게 좀 뒤늦게 알려졌고 계속 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명의 기자가 순간 의학 전문 기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뭐 김영재 원장, 뭐 또 김상만 원장 등등의 뭐 신보라 간호사도 있었죠. 예.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또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2013년 9월 2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혈액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혈액 검사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와 특히 호르몬 균형 검사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지구병원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상의하고 동의하에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그리고서 혈액 검사를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징표가 뭡니까? 뭘 목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뭐 자세하게는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아니요, 수가 환자의 없지만 자 김상만 정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역에 관련 그건 환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다른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헛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여론전을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사실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에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2번 받으신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기 소견은 없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노화 이런 것 때문에 진행되는 병은 있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거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그 호르몬의 분비가 좀 덜 돼서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도의 그런 뭐 소견은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아주 심각해서 뭐 수용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일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호르몬 균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CNN 보도 얘기로 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CNN이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MH그룹이라는 곳에서 한국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인 UN 인권위원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제출하겠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은지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실제 구치소 생활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좀 취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황제 수용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그랬죠. 수감 기간 중에 뭐 거의 매일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구치소 생활 어떤지 그때 황제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구치소 측은 뭐 아니다 이렇게 적극 반박한 적이 해명을 있었는데 했죠. 예, 오늘도 역시 이게 뭐 사실 뭐 더럽고 차가운 감방 이런 식의 표현이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구치소에서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그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좀 황당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 하는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보도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수용자들하고 다른 수용자가 그래도 별다른 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가 서울구치소 관계자와 통화를 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구치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CNN보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별다른 차이 없이, 별다른 차별 없이, 별다른 특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같아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침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접이식 매트리스는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수감 생활을 하기 이전에 머물렀던 공간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조금 이제 그 본인이 느끼기에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다는 독방을 저희가 좀 구현을 해본 건데요. 예. 저렇게 접이식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침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뭐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바닥에 전기 열선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차가운 바닥이 아니다. 전기 열선은 지금 가동 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실제 독방을 받던 수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 다인실보다는 독방에 머물면서 좀 특히 또 환경이 좋은 방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한마디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우리가 머무는 데가 고시원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아파트다. 이렇게까지 말을 아파트다 그만큼 하는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예, 거죠?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뭐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독방을 뭐 이제 독방 들어가기 전에 도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뭔가 좀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넓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네, 그게 예, 기본- 노영희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자체가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더러운 감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서울구치소에 2,80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것은 아마도 지금 현재 과거에 그분이 살았던 환경하고 비교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실제 이분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사실에서 먼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맞는 것인지, 서울구치소 주장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일단 명확하게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님 말처럼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러한 움직임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 속내, 그 전략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과거에 살았던 환경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인권 침해를 안 당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특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더러운 감방, 차가운 감방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난방을 켜는 기준이 있어요. 네. 여름에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고 안 켜고 뭐 겨울 되면 언제 켜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느끼기 좀 추위를 많이 타는 분위기 때문에 춥다고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 모든 교도소에 다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답답한 질문을 해서 그런지 노영희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강병규 기자. 네. 아니, 전 사실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6명, 7명 수용자들이 쓰는 방을 개조해서 지금 박 전 대통령 혼자 쓸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뭘 더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고급진 침대를 그럼 그 독방에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을 위해서 보일러를 따로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예. 그래서 좀 분통이 터진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게요.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모 의원의 보도자료에서는 황제 수용 중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또 이제 국제 이런 반대쪽에서는 또 너무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양쪽에서 너무 껴서 가운데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법적인 그런 표준을 잘 지켜서 전직 대통령의 그 맞는 그 대우를 좀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는요. 예.
한 6평 정도에 되는 크기. 역시 방을 몇 개 터서 좀 사용했던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도 그 전 대통령의 그 맞게 약간 몇 개의 방을 터서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표준을 지키고 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뭘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침대를 넣어줘야 되는 건지 예. 하는 그런 고민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지켜보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은지 기자,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일단은 그 신동욱 전 총재, 신동 총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보다 보니까 가족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본인도 과거에 구치소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거에 빗대서 지금 처형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이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죠. 그곳은 정말 하기가 힘든 곳이야. 내가 1년 6개월을 있어봤잖아. 나는 그 대통령이 그 들어가시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나는 다 알잖아.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나 같은 강성도 그 번지기가 힘들었는데 그 양반께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는 오로지 수본입니다. 면회를 와도 수본을 불러야 되고 무슨 수본을 불러요. 내가 있을 때 내 수본이 1156번이었어. 내가 1156번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금도 기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대통령께서 수본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지가 걱정이야. 네, 신동욱 총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치 데스크 팀은 오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4분간 격정 발언을 쏟아냈고요. 오늘 또 국제법무팀의 정체도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스스로한테 선언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되게 이렇게 에세이나 그런 거 과거에 쓰신 거 보면은 되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긴 역사에서 이거는 한 줌에 불과해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갖다 자신이 공표함으로써 확고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명기 원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자기 스스로에게 선언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라는 게 우리 심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름 아닌 CNN 방송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국내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전략이다. 초강수 또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또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핵심 이슈들을 아주 날카롭게 풀어주시는 우리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강 기자. 네. 오늘 사실 이 CNN 보도가요. 아침부터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 데스크 팀은 또 다른 뒷얘기들을 취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선 이 기본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CNN이 이때 관련 문건을 입수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으로부터 인권 침해 주장이 담긴 문건을 입수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국제법무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네. 국제법무팀이 MH그룹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건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등 통증을 비롯해서 병을 앓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앓고 있고 콩팥을 비롯해서 신체 기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라면서 사실상 한국 법무부로부터 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건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CNN이 보도했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문을 열면서 속보가 잠시 후에 전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이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국제법무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법무팀이 MH그룹이라는 곳이다.
그런데 MH그룹 내에서 로드니 딕슨이라는 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변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강병규 기자. 네. 로드니 딕슨이라는 이분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해하실 생소하실 텐데 겁니다. 그 소개된 거 블로그인가요? 그 화면에 보니까 로드니 딕슨 변호사 옆에 QC라는 영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QC 지금 보이시죠, 시청자 예. 여러분? 저거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아무리 검색해도 저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건너서 영국의 그 변호사, 제 지인이 아는 영국 변호사에게 좀 물어봤는데 영국까지 오늘 전화했어요.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네. 이게 좀 물어봐달라라고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합니다, 강병규 기자. 네, 물어보니까 이제 퀸즈 카운슬이라는 게 뭐 아까도 노은지 기자가 설명했지만 왕실 변호사 그런 자격이라는 건데 이게 영국에는 두 가지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구두 법정에서 직접 나가서 이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로드니 닉슨은 이제 퀸즈 카운슬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이 이제 법정에서 나가서 변호하는 변호사 중에 가장 최고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QC라는 급이라고 게 합니다. 예. 퀸스 카운실의 약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 QC라는 마크가 붙으면 이 사람은 법정에 나가서 변호하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 직급이다, 최고 자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었거든요. 네. 이제 로펌으로 따지면 시니어 파트너, 그러니까 뭐 상당 최고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고 보이는 그런 직급인데 자문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1시간에 최소 100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느냐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청와대가 비교적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처음 속보 한번 볼까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의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분의 이력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이 얘기를 나누고 갈까요? 아니면 저희가 또 김희수 또 이 논란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 있는데 먼저 노영희 변호사 잠깐 코멘트를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법원장도 그 사실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를 거쳤던 분인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제 지명이 물론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이념적으로 너무 진보적인 분들이 사법부에 많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이 가입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인권 쪽에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현재 그 재판관을 지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이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집중해서 본 네.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뭐 나머지 분들 거론되었던 분들은 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분은 더 정통파 법관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뭐 예. 대법원 연구관도 하셨었고 여러 요직을 다 두루 거치셨기 때문에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잘하셔야겠죠.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근데 아마도 이제 이념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하고 자,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 그 헌법재판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 어떻게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될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또 뒤에 좀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죠. 자, 국제법무팀 아까 강병규 기자가 얘기했어요. 국제법무팀인데 그러니까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MH그룹이라는 것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대체 MH그룹이 어디지 하실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저도 처음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좀 유명한 사람을 변호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누굴 변호했습니까? 일단은 독재자로 유명했던 리비아의 카다피
의 둘째 아들이죠.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8월부터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단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가 미샤나 후세니운이라는 이제 그 정치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딴 여성입니다. 호세니운이라는 여성이군요. 네, 호세니운이라는 예. 여성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라고 합니다. 로드니 딕슨. 네,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CNN 통해서 보도가 알려졌지만 가디언지에도 이 딕슨 변호사가 뭔가 이제 기고를 하면서 알려진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 딕슨 변호사는 또 알아보니까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영국 변호사인데 여기에 왕실 변호사 자격까지 있어서 영국 왕실 변호사. 네, 이게 뭐 여왕에게 직접 자격증을 받는 그런 변호사인데 상당히 좀 자격을 먼저 오늘 보도본부 사회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이나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CNN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에 재판받지 않겠다. 재판 보이콧에 이어서요.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회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CNN이 제기한 의혹.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CNN 인터넷판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서 불이 계속 켜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절염과 영양 부족을 앓고 있지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CNN에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건넨 건 영국에 있는 MH그룹이라는 국제법 자문회사입니다. 이 MH그룹은 지난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달 전부터 영국 인권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연장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에 이어 인권 침해설까지 준비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비교적 나은 처우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MH그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H그룹 측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도 CNN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CNN의 단독 보도에 대한 논란이